아침부터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거의 모든 주식이 급락한 하루였습니다. 물론 어떤 종목은 더 크게, 어떤 종목은 1% 내외로만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그 와중에 유일하게 오른 종목은 바로 우리의 소중한 넷플릭스였습니다. 목요일 장 마감 후 발표된 좋은 실적 덕분에 오늘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만약 시장이 괜찮았다면 넷플릭스는 더블 바텀 패턴 형성 이후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을 텐데 결국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80% 이상의 주식이 함께 하락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과 리더 주식들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장 분석에 앞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어떤 기준과 절차로 주식을 매매하는지를 간단히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대부분의 매매를 개별 종목 트레이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그러나 실적이 좋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건 아니고 기술적으로 제가 원하는 패턴이 형성되었을 때만 진입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매번 시장 방향성을 먼저 언급하고 주식 비중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종목이라도 실적이 완벽에 가까워도 시장이 하락장에 있다면 80% 확률로 같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장에 있는 시기에는 어떤 주식도 혼자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보이는 주식들은 내 자금 전체를 넣기보다는 반드시 총 자금의 20% 이내 그리고 전액 손실을 감수할 각오로만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락장이 끝나고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상승장이 왔을 때 현금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시장 환경이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리 실적이나 기술적 분석이 좋아도 의미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나스닥 10분 차트를 보면 오늘 장은 개파락으로 출발한 뒤 오후 3시까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장 막판에는 숏 포지션 정리로 인한 약간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해 보이며 장 시작 전에 많은 자금이 숏 포지션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은 전 고점 대비 16.09% 하락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초에 형성된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최근 두 차례나 21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는 하락장의 전형적인 세 파동 구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의 파동 이후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경험이 풍부한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 역시 하락하며 빅테크 중심의 하락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섹터에서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자금들은 대부분 금으로 이동했고 비트코인 역시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며 약간의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다시 약세장으로 전환되었고 전 고점 대비 21.45% 하락한 상황입니다. S&P 500과 마찬가지로 21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을 때마다 하락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명확히 돌파하기 전까진 총 자금의 20% 이내에서 테스트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소형주는 대형주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적이 좋지도 않고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주식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장에서는 거의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동일 비중 S&P 500 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섹터가 하락 마감했고 심지어 필수 소비재 섹터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한 테마 ETF는 금광 ETF GDX입니다. 다만 최근 지나치게 과열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최근 들어서 너무 가격의 상승 가속도가 높아 타이밍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1월부터 금광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보유 관점 유지가 적절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20일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상태이며 공포 사이클은 벌써 4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다시 상승했고 이로 인해 채권 투자는 주식보다도 더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배당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금리가 저항선 부근에 왔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금은 오늘 또 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유하던 금의 50%를 이미 매도했고 오늘 10%를 추가 매도했습니다. 현재는 점진적인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오랜만에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시장이 괜찮았다면 테스트 매수라도 들어갔을 텐데요. 작년에는 이런 돌파를 매수 신호로 공유드렸지만 올해는 시장 환경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자산도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스크 감당이 가능한 분들에게만 매수 기회로 보입니다. 2025년 4월 21일 기준 시장은 여전히 하락 추세이며
나스닥은 다시 한번 약세장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은 0에서 20% 수준이 적절하며 그마저도 이를 각오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은 초단기 트레이딩이나 초장기 투자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치시겠지만 철저한 기업 분석을 이어가면서 시장이 돌아서는 순간 등장할 주도주 4개 정도의 자금을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현금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도주는 반드시 최소 100%에서 500%의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중 절반 100% 정도만 잡아도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종목들은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마감했으며 그나마 넷플릭스와 팔란티어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희망의 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약 3% 하락하며 5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깨고 내려왔는데요. 200일 이동평균선 붕괴 직전까진 여전히 주도주 후보로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주 더블 바텀 돌파가 하루 만에 무너진 만큼 시장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종목도 단독 상승은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 때와는 달리 이번엔 장 초반에 갭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저희 실전 투자 일지를 보신 분들은 제가 2024년 3분기 때는 갭상승 이후 2주 뒤에 매수 시그널을, 2024년 4분기 때는 갭상승 이후에 다음날 매수 시그널을 공유드린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번 2025년 1분기는 매출과 EPS 모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는 시장이 하락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조차도 쉽게 매수 시그널이라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지금은 시장 반등 확인 이후에 진입하는 게 더 안정적인 전략입니다. 물론 리스크 감당이 가능하신 분들께는 지난주 51선 돌파가 좋은 매수 포인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다시 약 6% 하락하며 전 저점인 217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에 대한 재분석은 금요일 실적 준비 영상에서 다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엄청난 매물대와 하락 추세가 동시에 형성된 최악의 차트입니다. 21일선을 돌파 유지하지 못한 채 51선을 타고 하락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적으로 관망이 최선입니다. 훌륭한 회사인 만큼 언젠가는 반등하겠지만 지금은 엔비디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8,000개 헤지펀드와 싸우는 구간이니 우리는 관망하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그 친구들이 오랜만에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 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금을 사지 못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흐름으로 보입니다. 리더 주식들을 확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종목을 고를 땐 반드시 실적을 먼저 보고 매수와 매도는 반드시 차트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시장 환경이 상승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늘 리더 주식으로 오랜만에 레딧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최고의 IPO 주식으로 작년에는 자주 언급했던 종목이지만 51선을 이탈한 이후엔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레딧은 작년 IPO 종목으로 향후 상승력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며 베이스를 형성하는 구간입니다. 역시나 이미 레딧을 작년에 낮은 단가로 매수한 헤지펀드들과 싸우지 마시고 지켜보며 기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지난주 51선을 돌파했고 금요일에는 이동평균선 정배열 매수 시그널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분들만 진입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S&P 500 지수가 세 번째 하락 파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욱더 주도주를 찾는 과정과 새로운 주식을 찾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새로움과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작년과 올해 IPO된 주식들을 더 자주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실적 예상치를 나타내는 주식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IPO 주식이 크게 하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서비스 타이탄입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2% 정도만 하락했고 거래량도 매우 적었습니다. 이는 리더주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늘의 핵심 결론은 시장이 먼저 돌아서야 주도주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혼자서 상승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락세가 나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4월 초 저점을 다시 깨는지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트레이더의 전설 제시 리버모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가 있고 공매도할 때가 있으며 그냥 낚시하러 갈 때도 있다.
오늘은 아마 낚시 대신 공매도가 어울리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